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툴레툴의 카이노시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디월트사의 DCS383이라는 메탈 커터 이 제품을 보여드립니다. 본 영상은 디월트사의 협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기가 벌써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는데 특히나 지금 먼저 보여드릴까요? 바깥쪽에 보이는 이 집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팅을 할 때 나오는 칩들을 이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또 안쪽에 칩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경사가 져 있네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뭐 필요 없다면 탈착된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칩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착을 하게 되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주 원터치로 간단하게 탈부착이 되네요. 아주 편하게. 외관이 벌써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저도 사용하는 일반 메탈 커팅소와 굉장히 다르죠. 강력한 성능만큼 무게도 무거워요. 베어트 상태의 무게가 4.9kg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DCS373 제품이 2.8kg 정도 무게예요. 거기에 비하면 4.9면 5kg 정도니까 거의 2배 정도 무게입니다. 크기도 좀 더 커졌고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제품 구석구석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날을 먼저 장착해 보겠습니다. 우선 집진관을 빼주고요. 뒤쪽에 고정하는 고정 버튼이 있고 잡은 채로 나사를 빼주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뒤쪽에 보시면 전용 스패너가 끼워져 있습니다. 끼웠다 뺐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일자날과 살짝 꺾어진 날이 있네요. 경사를 좀. 이 스패너를 가지고 풀러보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만조를 빼내면 날을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을 보면 날이 184mm 직경의 제품이에요. 7과 4분의 1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 인치 표기 볼 때마다 이게 뭐 국내 발매 제품이라 그런지 밀리미터를 먼저 표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7과 4분의 1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참 불편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뭐 4분의 1인치, 4분의 3인치 뭐 이런 거 표기 보면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미리를 당연히 쓰는데 미국식 표현이잖아요. 미국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미국인들이 좀 바꾸긴 바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 뭐 척이나 관 뭐 이런 길이 아시잖아요. 단위들, 우리가 쓰는 단위들, 한돼, 한말 이런 단위들. 이런 단위들을 여전히 전 세계에 강요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느 경우까지 봤냐면 제 영상 댓글에 미국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밀리미터로 표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즈들을. 야, 저는 그 정도는 몰랐습니다. 밀리미터가 뭐냐는 거예요. 자긴 처음 본대요. 저희가 인치 알잖아요. 변환해서 쓰잖아요. 변환할 생각조차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밀리미터가 뭐냐 처음 본다. 어디 단위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캐데언이라고 요즘 뭐 K-팝 데모런토스 뭐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애니가 지금 뭐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각종 뭐 차트 다 석권했다는 거잖아요. K-컬처라고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대목에 우리가 뭐 3척, 6척 장신, 뭐 7척 장신 이런 말 쓰면 외국인들이 그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길어졌는데 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DCS373 제품이 같이 놓고 보니까 애기 같습니다.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날은 날 직경이 140mm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소재를 자를 때 46mm, 47mm 정도까지 절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DCS383은 184mm 지름의 날을 장착하기 때문에 최고 절삭할 수 있는 깊이가 67mm입니다. 자, 그럼 날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 날 끼우기 전에 얘기가 길어졌네요. 우선 카바를 젖힌 다음에 날을 끼워 보겠습니다. 종을 맞추고 이게 하부 쪽에서는 중심을 잡는 게 없네요. 중심 잡는 게 바깥쪽 만조에 있습니다. 내부 직경이 19mm거든요. 여기 19mm에 맞춰져 있습니다. 19mm에 맞춰서 날이 중앙으로 오도록 끼우고 볼트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날을 고정할 때 여기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중심축을 고정하는 건데 이게 손을 떼도 되네요. 제가 전에 손을 안 떼게 만들고 튀어나오게 만든 게 좀 힘들더라 얘기 드렸는데 이 제품은 워낙 큰 제품이라 일부러 고정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고정한 채로 돌리면 절대 안 되겠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터 부하가 걸릴 텐데 풀어주고 자, 날을 교체하면 반드시 날을 먼저 돌려봐야 됩니다. 잘 끼워졌는 거 확인해야죠. 자, 정확하게 끼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을 하고 자, 고정이 잘 됐고 사용한 스패너를 다시 끼워 놓는 게 좋겠습니다. 끼워두겠습니다. 이쪽에 딱 끼워두고
자, 이대로 장착이 됐습니다. 자, 배터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제가 가진 게 5A짜리인데 5A짜리를 끼워보면, 자, 보시면, 그리고 이 덮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커버가 살짝 벗겨지게 되네요. 자, 구동해 보겠습니다. 구동 스위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 버튼을 누르고 누른 채로 트리거를 당기게 되어 있는데, 저는 손에 조금 안 맞네요. 이게 트리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 다 쓸 수 있도록 어느 쪽이든 이 버튼을 누른 채로 트리거를 당겨야 트리거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손이 이상하게 엄지로 누르고 당기기가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와, 이 강력한 모터 성능이 느껴지시나요? 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최고 RPM이 무브와일 때 3,900까지, 이 184mm에 달하는 날을 장착해서 67mm 깊이까지 절단을 할 수 있는, 이게 최고치거든요. 자, 다른 부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배터리를 제가 일단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뒤쪽에 이 베벨 각도를 조절해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튼이 있습니다. 저기요. 축 처지네. 원래 좀 살짝 뻑뻑하게 돼 있는데 이 제품은 완전히 편안하네요. 이 손잡이 레버를 통해서 자를 수 있는 절삭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67mm까지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깊이까지 해서 고정만 해주면, 이렇게 이쪽으로 고정을 하면 이 깊이만큼만 절삭이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투명 창이 있습니다. 자르는 부분을 보면서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식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돌다가도 급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모터가 회전하면서 생겼던 원심력이 쓰면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쓸 때 한번 눈여겨봐보세요. 보이시죠? 쓸 때 반동력 생기는 거.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이 칩이 날아오는 부분에 회전이 이 방향으로 회전이 되거든요. 회전이 될 때 칩이 날아오는 부분에 이렇게 굴곡지게 경사면을 만들어 놔서 바깥쪽에 이 칩 수집기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착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원터치로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칩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바람이 생길 거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양쪽에 철망을 씌워놨습니다. 철망도 아주 예쁘네요. 고급스럽게 오디오에 달려있는 것처럼 아주 은은한 은색으로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역시 디월트 제품답게 아주 튼튼해 보이는, 중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품 표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표기를 보시면 DCS 373 제품은 볼트와 최고 RPM 이런 게 적혀 있고, 맥스 43mm라고 절삭 깊이, 최대 절삭 깊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383 제품에는 또 볼트가 적혀 있고, 또 184mm 날을 장착한다고 돼 있고 3,900 RPM까지 돼 있는데 맥스 깊이가 안 써 있어요. 이 제품은 제조국이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조국이 멕시코예요. 멕시코에서 만든 거고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전에 HPT사의 송풍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아니 그 송풍기를 제가 이제 국산 제품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국산인 것처럼 조회수 낚시질을 한다, 내려라 뭐라 또 심한 말을 막 적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만들었을 줄 알았어요. 마지막 조립이라도.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맞더라고요. 근데 제조국이고 그 HPT라는 제품의 브랜드가 대한민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제품을 한국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중국 제품에 안 좋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또 멕시코예요. 멕시코에서 만든 거고, 이 제품은 디월트라는 미국 브랜드,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소개하면서 제가 중국 겁니다, 멕시코 겁니다라고 안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디월트라는 회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는 물론이고 제조 노하우를 전달을 한 업체가, 공장 제조업체가 중국에 있을 뿐인 겁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런 제품들을 몇십만 원대로 이렇게 사용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역입니다. 정상적인 CEO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제적으로 뭔가 통용되는 시장에서 더 저렴한 데서 생산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게 맞는 거지. 너무 예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K-컬처가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고 있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강 테이블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국내산, 대한민국산처럼 보이게 현혹하지 마라, 뭐 그분들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 요지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란 얘기잖아요. 외국에서 만든 것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좋은 제품이라는 저변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한 7, 8년 전쯤에 트윈볼이라는 당구 연습 용품을 만들고 레이저 플레이서라고 심판들이 사용하는 뭐 그런 제품들을 만든 게 있어요. 이 제품들을 제가 미국에 판매를 하려고 아마존에 넣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워낙 큰 데니까 아마존 코리아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아마존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고, 이곳에서 대한민국 회사가 미국에 이제 아마존에 물건을 넣으려면 도와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만저만한 제품이다, 굉장히 좋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적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좀 빼시면 안 되겠냐고. 만약에 넣어도 상세 페이지 저 아래쪽에 끝에 요만하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7년 전에 불과. 그랬는데 지금은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강조하게 되잖아요. 이거 한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게 오히려 마케팅에 도움이 돼요. 제조업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내가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숨겨라는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적는 게 마케팅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얼마나 근사한 얘기예요. 저한테 그 HPT 사이즈 제품 가지고 얘기했던 분들이 아마 이 국내산처럼 좋게 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제가 373 제품과 비교해서 좀 더 크고 강력하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무게도 거의 2배입니다.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가 4.9kg니까 배터리까지 끼우면 5.23kg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게가 뭐 핸들링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는데, 좀 이따 시연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텐데 훨씬 더 안정감을 줄 것 같습니다. 가공 기계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주물 정반이 달린 굉장히 묵직한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진동도 적고 뭔가 그 안정감이나 안전성이 훨씬 낮거든요. 이 제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절단할 때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각 파이프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3T, 3mm 두께 50mm 각관이고요. 제 비장의 무기인 바이스입니다. 제 워크 테이블에 달려있는 바이스인데, 자, 하고 잘라보겠습니다. 절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와우. 와, 이거 뭐 자르는 느낌이 거의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바닥에 보시면 칩이 다른 제품으로 자를 때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난리 나잖아요, 원래. 이게 다 칩 수거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주 적은 겁니다. 자, 깊이가 어디까지 되나 얘를 한번 해볼까? 100까지 딱 물리게 돼 있는 거 받아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100mm 파이프입니다. 100mm관의 절반이 넘은 정도, 한 67mm 정도가 절단이 된 상태입니다. 한 60mm 관까지는 아주 편하게 뚫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시연 후에 나온 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을 열어서 어느 정도 남아있나? 와, 계속 나오네. 자, 이 정도 칩이 바닥으로 안 튀고 통 안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 칩이 깎이면서 좀 열받아서 뭐 빨갛게 달궈진 채로 막 튕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겉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녹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당연히 내부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을 수 있고요. 자, 이 정도 칩들이 일반 메탈솔을 사용하면 이거 다 바닥에 튀는 거잖아요. 통 안에 깔끔하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깨끗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메탈소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 이상은 이 칩들을 모아주는 것 같아요, 이 통 안에. 자, 시연을 마쳤습니다. 50mm짜리 3T짜리 각파이프를 잘라봤는데요. 뭐 너무 수월하게 자르는 느낌이 없이 쓱 잘리는 느낌이고요. 1400W짜리 브러쉬레스 2단 변속기어를 채용한 이 모터 자체가 워낙 강력합니다. 두부 썰듯 정말 쉽게 이렇게 잘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강력합니다. 자, 오늘은 강력한 성능의 DCS383이라는 메탈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손쉽게 철제들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최대
67mm까지 커팅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제품 하나면 정말 안전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칩들을 모아주는 통이 있어서 한 90% 정도의 칩들은 이 통 안에 모이게 됩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죠? 날인을 튀는 게 저희 눈에 튀고 할까봐 늘 걱정이잖아요. 옷에도 튀고. 튀면 또 되게 따갑습니다. 그런 걱정이 거의 없는 디월트사의 제품답게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외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묵직합니다. 작은 톱으로 뭔가 2번, 3번 자르는 게 불편하셨다면 이 제품을 마련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게 생겼죠? 자, 다음번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